한별, 오늘부터 새 학교 다니는 거야. 긴장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14살 한별은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낯선 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발령으로 온 지 한 달째. 영어는 할 줄 알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건 다른 문제였죠. 한별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 걸 좋아했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붉은 벽돌 건물, 넓은 운동장, 활기찬 학생들. 여기야. 잘 다녀와. 응, 엄마. 한별은 가방을 메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교무실에서 안내를 받았어요. 너는 수학 특별반에 배정됐어. 연구 프로젝트 수업이야. 연구 프로젝트요? 응. 대학 수준의 문제를 팀으로 해결하는 거야. 내 한국 성적표를 보니 수학을 잘하더라고. 한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실로 안내받았어요. 이미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얘들아, 새 친구야. 한국에서 왔어. 학생들이 한별을 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어요. 안녕, 나는 한별이야. 한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학생들은 잘 들리지 않아 서로를 봤죠. 뭐라고? 한별이래. 한별은 뒤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교수가 들어왔어요. 50대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더글라스 교수였죠. 좋아. 오늘은 새로운 문제를 시작한다. 교수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합론과 확률론이 결합된 거야. 팀으로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해. 학생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교수는 교실을 둘러보다가 한별을 봤어요. 너 새로 온 학생? 네. 이름이 한별입니다. 한별. 발음이 어렵네. 영어 이름은 없어? 없습니다.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좋아. 그런데 너 이 수업은 참여 의지가 있는 학생만 하는 거야. 조용한 학생들은 보통 창의적이지 못하거든. 넌 일단 관찰만 해도 돼. 팀에 부담 주지 말고. 한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좀. 괜찮아. 나는 경험으로 말하는 거야. 조용한 학생은 토론에 기여를 못해. 교수는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한별은 조용히 노트를 펼쳤어요. 교수의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를 가만히 바라봤죠. 이 문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식의 형태, 변수들의 관계, 전체적인 패턴, 노트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수식이 아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선들이었죠. 마치 지도처럼요. 옆자리 학생이 힐끗 봤습니다. 너 뭐 그리는 거야? 패턴이요. 패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풀기 전에 구조를 보려고요. 무슨 소리야? 한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중간 발표 준비해. 각 팀이 접근 방식을 공유하는 거야. 학생들이 팀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별은 혼자 남았어요. 어느 팀에도 속하지 않았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한별아, 우리 팀에 들어올래? 응, 고마워. 나는 제이크야.
잘 부탁해. 나도. 팀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수식을 적고 계산하고 토론했어요. 한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죠. 한별아, 너는 생각 없어? 있어. 그럼 말 좀 해봐. 한별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그림이 있었어요. 동그라미들이 선으로 연결돼 있고 각 동그라미 안에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뭔데? 문제의 구조예요. 이렇게 보면 패턴이 보여요.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수식 풀기 전에 왜 이런 수식이 나왔는지 보면 더 쉬워요. 너 이상한 애구나. 학생들은 한별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토론했습니다. 한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계속 노트에 그림을 그렸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 친구 사귀었어? 응, 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봤어요. 이 구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오고 한별은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점점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다음 날 수업, 교수가 물었습니다. 각 팀 진행 상황은? 팀들이 하나씩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수식을 변형하는 전통적인 접근이었어요. 교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 정통적인 방법이야. 한별의 팀 차례가 왔습니다. 제이크가 발표했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잠깐, 한별은 뭐 하고 있나? 기여한 게 있어? 제이크가 당황했습니다. 한별이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 어떤? 한별은 조용히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교수가 봤어요. 그리고 비웃었죠. 그건 수학이 아니야. 낙서지. 낙서는 집에서 하고.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한별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노트를 내렸죠. 수학은 엄밀해야 해. 그림 그리는 건 예술 시간에 하고. 교수는 다음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별은 자리에 앉아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게 맞아. 이 구조는 분명히 며칠이 지났습니다. 중간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한별은 계속 혼자 작업했습니다. 팀원들은 더 이상 한별에게 묻지 않았죠. 한별이는 그냥 놔둬. 이상한 애야. 하지만 한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트는 점점 더 채워졌어요. 복잡한 그림들, 화살표들, 작은 메모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한별아, 너 뭐 하는 거야? 문제 보는 거. 저 노트? 나도 봐도 돼? 응. 학생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거 문제 구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거잖아. 응. 이렇게 보면 패턴이 보여. 여기 이 부분, 이건 변수들의 관계를 시각화한 거야? 맞아. 그러면 어떤 변수가 핵심인지 바로 알 수 있어. 학생은 한참을 노트를 봤습니다. 한별아, 이거 진짜 대단한데? 교수님한테 보여줘야 해. 교수님은 낙서라고 했어.
아니야. 교수님이 이해 못한 거야. 다시 보여줘. 하지만 한별은 주저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중간 발표일이 왔습니다. 각 팀이 앞에 나와 진행 상황을 발표했어요. 전통적인 수학 접근들이었습니다. 수식 변형, 대입, 증명 시도. 교수는 만족스럽게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들 정통적으로 접근하고 있군. 한별의 팀 차례가 왔습니다. 제이크가 나가서 발표하려는데 한별이 일어났어요.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제이크가 놀라봤습니다. 한별아, 내가? 응, 내가 본 걸 보여주고 싶어. 교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두게. 넌 아직 문제 접근 자체가. 3분만 주세요. 한별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3분. 그 이상은 안 돼. 한별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노트를 들고 화이트보드 옆에 섰어요. 저는 문제를 좀 다르게 봤어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동그라미 하나,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들, 선으로 연결된 패턴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관계의 문제예요. 변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이죠.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면 4개의 변수가 순환 구조를 만들어요. 화살표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구조는 더 큰 패턴의 일부예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수는 팔짱을 끼고 불편한 표정으로 봤어요. 그건 수학이 아니라 그림이야. 이 그림이 수식으로 변환돼요. 한별은 옆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의 각 부분이 수식의 항목과 정확히 대응됐어요. 여기 이 순환 구조는 이 재기관계식으로 표현돼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보면 문제가 실제로는 더 단순한 여러 문제로 분해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별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림과 수식을 오가며요. 교수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잠깐, 그 방식은 정통적이지 않아. 증명도 없고, 증명은 뒤에 있어요. 한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증명 과정이 적혀 있었어요. 패턴을 먼저 보여주는 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했어요. 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별은 3분을 훌쩍 넘겨 10분 가까이 설명했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별아, 그럼 이 방식으로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어? 응. 이미 답은 나왔어. 뭐? 한별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최종 답이 적혀 있었어요.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해. 확인하세요. 교수는 노트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5분, 10분.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들어 한별을 봤어요. 맞아. 답이 맞아.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짜? 한별이가 벌써 풀었어? 교수는 다시 노트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요. 그림들, 패턴들, 증명 과정들.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별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한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한별아, 어떻게 한 거야? 대단해. 나도 그 방식 가르쳐 줘. 하지만 교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들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제이크가 한별에게 말했습니다. 한별아, 교수님 표정 봤어? 완전 충격받으신 것 같던데. 응, 너 정말 대단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수식만 붙들고 있었는데 너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봤어. 그냥 구조가 보였어. 구조? 응. 문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보면 풀이는 자연스럽게 나와. 학생들은 한별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더글라스 교수는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별의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교수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림들이 있었죠. 동그라미, 화살표, 패턴들. 처음에는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각 그림은 문제의 구조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문제를 보는 방식이 다르구나. 교수는 평생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30년이 넘었죠. 하지만 이런 접근은 처음 봤어요. 전통적인 수학은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수식을 변형하고 대입하고 증명하죠. 하지만 한별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왜 이 문제가 이런 형태인가? 변수들은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전체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나? 한별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자체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교수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오래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문제는 풀려고 보는 게 아니라 왜 이 구조가 나왔는지 보면 더 쉬워요. 교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문제만 봤구나. 구조는 본 적이 없었어. 충격이었습니다. 교수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려 했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요. 하지만 막혔습니다. 중간에 복잡한 계산이 나왔고 풀리지 않았죠. 한별의 방식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패턴을 찾고 구조를 분석하고 아, 이렇게 보니까 훨씬 명확하네. 교수는 밤을 새웠습니다. 한별의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했어요. 새벽이 됐을 때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니야. 천재보다 더 위험한 존재야. 수학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야. 교수의 자신감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요. 다음 날 수업, 교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 교수는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내 방식으로 풀어보겠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교수는 수식을 변형하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 하지만 중간에 막혔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교수는 계속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한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교수가 돌아봤습니다. 뭔가 그 방식은 뒤에서 모순이 생겨요. 뭐, 여기서 이렇게 가정하셨는데 나중에 이 부분과 충돌해요. 한별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교수는 칠판을 다시 봤어요. 확인해 보니 한별 말이 맞았습니다. 교수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구조를 보면 보여요.
이 가정은 전체 패턴과 맞지 않아요. 학생들이 교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교수가 14살 소녀에게 지적받는 모습을요.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다. 예정보다 30분이나 일찍 끝났어요. 교수는 서둘러 교실을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님이 저렇게 당황하신 거 처음 봐. 한별이 진짜 대단한가 봐. 제이크가 한별에게 물었습니다. 한별아,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교수님도 모르던 건데. 보이잖아. 구조를 보면. 구조? 나는 안 보이는데. 연습하면 보여. 어떻게 연습해? 한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 먼저 이해하려고 해. 이해? 응. 왜 이 문제가 이런 형태인지, 변수들은 왜 이렇게 연결됐는지. 그걸 먼저 봐.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한별은 혼자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에 앉아 노트를 폈어요. 새로운 문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한별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학생이었어요. 나는 소피야. 3학년이야. 안녕하세요. 너 소문 들었어. 교수님 문제를 푼 거. 아, 대단해. 나도 그 수업 들었거든.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감사해요. 혹시 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뭐요? 너의 방식, 구조를 보는 법. 한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앉아요. 소피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별은 노트를 보여줬어요. 문제를 보면 먼저 이걸 물어봐요. 왜, 왜, 응, 왜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일까? 왜 이런 변수들이 나올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걸 생각하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요. 그러면 풀이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소피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별은 자신의 방식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더글라스 교수는 계속 한별의 노트를 분석했습니다. 밤마다 연구실에 남아서요. 교수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공식만 보았고 이 아이는 문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본다. 그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죠. 교수는 자신의 박사 논문을 꺼내봤습니다. 30년 전에 쓴 거였어요. 읽어보니 모두 공식과 증명뿐이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없었어요.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구나. 왜 이 구조가 나왔는지.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 교수는 새로운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기하학 문제야. 칠판에 복잡한 도형이 나타났어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일주일 안에 학생들이 노트를 폈습니다. 한별도 노트를 폈어요. 하지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도형을 가만히 봤죠. 이 도형은 왜 이런 모양일까? 각 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전체 구조는? 한별은 도형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사실 여러 단순한 도형의 조합이구나. 교수가 한별 옆을 지나가다 노트를 봤습니다. 또 그림이었어요.
교수는 멈춰 섰습니다. 한별, 너는 항상 그림부터 그리는구나. 네. 구조를 보려고요. 교수는 노트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도형을 분해한 거야? 네. 이렇게 보면 각 부분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교수는 한참을 노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별, 방과 후에 시간 있니? 네. 내 연구실로 와줄 수 있을까?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과 후 한별은 교수 연구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수학책들, 논문들. 교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한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교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별, 나는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 네. 처음 만났을 때 너를 무시했어. 조용하다고 창의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완전히. 교수는 한별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고 충격받았어. 나는 30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 봤거든. 제 방식이 이상한가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야. 혁명적이야. 교수는 일어나 칠판으로 갔습니다. 한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니? 뭐요? 너의 방식을, 구조를 보는 법을. 한별은 놀랐습니다. 교수가 학생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다니.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요. 그 자연스러운 게 대단한 거야. 교수는 진지했습니다. 한별은 칠판으로 갔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 한별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일까?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교수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의도가 보여요. 어떤 개념을 테스트하려는지. 그걸 알면 풀이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억지로 공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교수는 한참을 한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별, 나는 평생 잘못 가르쳐 온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학생들한테 공식만 가르쳤어. 문제풀이만 시켰지. 하지만 너는 보여줬어. 진짜 수학은 이해하는 거라는 걸. 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너한테 배우고 있어. 14살 학생한테. 한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교수는 한별을 봤습니다. 고마워, 한별. 내 눈을 뜨게 해줘서. 다음 주 수업, 교수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수업을 해보겠다. 학생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이해해보자. 교수는 칠판에 세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먼저 물어보자. 왜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일까? 학생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걸 왜 생각해요? 문제의 의도를 알면 풀이가 더 쉬워지니까. 교수는 한별을 봤습니다. 한별, 내가 보기에는 어때? 한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순환 구조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칠판으로 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변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순환이 나와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풀이는 이 순환 패턴을 따라가면 돼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렇게 보니 훨씬 명확하지? 학생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업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교수는 더 이상 공식부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여주고 의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했죠. 학생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더 잘 돼.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알겠어. 한별은 점점 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조용했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가정했나요? 저 변수는 어떤 의미예요? 교수는 한별의 질문을 좋아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여러분, 한별의 질문을 들어봐. 이게 진짜 수학적 사고야. 어느 날 한 학생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수업 방식이 바뀌셨는데 왜 그러세요? 교수는 웃었습니다. 한별한테 배웠어. 한별한테요? 응. 그 아이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 수학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학생들이 한별을 봤습니다. 한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별이 진짜 천재구나. 우리 학교 자랑이야. 하지만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질투했어요. 한별이만 교수님이 편애하시네. 우리는 뭐야? 조용한 애가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기분 나빠. 복도에서 한별을 마주친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너 잘난 척하지 마. 저는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한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별이는 그냥 실력이 있는 거잖아. 너도 한별이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한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로 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몇몇 애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교수님이 저를 좋아하신대요. 엄마는 한별을 안아줬습니다. 지훈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은 항상 질투를 받아. 그게 현실이야. 어떻게 해야 해요? 내 길을 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한별은 평소처럼 수업에 갔습니다. 질투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수업 중 교수가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이 문제 누가 한번 해볼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한별을 봤어요. 한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튀면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별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한별은 칠판으로 나갔습니다. 문제를 봤어요. 복잡한 적분 문제였죠. 한별은 그림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구간을 나누고 패턴을 표시했어요. 이 함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한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0분 후 완벽한 풀이가 완성됐어요. 끝났습니다. 교수가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잘했어, 한별.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몇몇은 팔짱을 끼고 있었죠. 한별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이크가 속삭였습니다. 한별아, 정말 대단해. 나는 저 문제 뭔지도 모르겠던데. 고마워. 수업이 끝나고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한별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너 어떻게 그렇게 구조를 빨리 보는 거야? 연습했어. 어떻게? 한별은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물어봐. 왜, 왜 이런 형태일까? 왜 이런 변수들일까? 그러면 점점 보이기 시작해. 패턴이.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해볼게. 며칠 후 교수가 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 수학 경시 대회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팀을 보낼 겁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나가요? 선발 시험을 볼 거야. 상위 5명이 팀을 구성해. 학생들이 긴장했습니다. 시험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준비 잘하세요. 한별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웠어요. 뽑히면 또 질투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한별아, 너는 무조건 뽑힐 거야. 모르겠어. 장담해. 너만큼 잘하는 애 없어. 금요일 선발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5개. 시간은 2시간. 한별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이런 형태일까? 패턴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풀이를 적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시간 만에 5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검산을 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아직 첫 번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한별은 조용히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교수가 놀라봤어요. 벌써? 네. 모두 풀었어? 네. 교수는 시험지를 받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별, 완벽해. 만점이야. 다른 학생들이 한별을 봤습니다. 부러움, 질투, 존경. 복잡한 눈빛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선발된 5명은 한별, 소피, 제이크, 마이클, 에밀리입니다. 한별이 1등이었어요. 축하 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불편했습니다. 튀는 게 싫었거든요. 경시대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5명이 모여 연습 문제를 풀었어요. 한별은 다른 팀원들을 도와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돼. 구조를 먼저 파악해. 팀원들은 한별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한별아, 너 선생님보다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진짜야. 교수님은 공식만 알려주시는데 너는 이해하게 해줘. 경시대회 날이 왔습니다. 큰 강당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였어요. 한별의 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떨린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한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어. 구조를 보면 돼.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팀 문제 3개, 개인 문제 2개. 한별의 팀은 협력해서 풀기 시작했어요. 한별은 각 문제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자.
저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풀면 돼. 팀원들이 한별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1시간 만에 팀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아직 첫 번째 문제도 못 풀었어요. 개인 문제도 한별은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경시대회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등 한별팀. 강당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별의 팀원들이 기뻐하며 서로를 안았어요. 우리가 이겼어. 한별이 덕분이야.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한별은 부끄러워하며 트로피를 들었어요. 더글라스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한별,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는 특별해. 정말로. 학교로 돌아와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모였고 케이크도 있었어요. 한별은 파티 한 구석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다가왔습니다. 한별아, 주인공이 왜 여기 있어? 그냥 좀 부끄러워서. 너 덕분에 우리가 이긴 거야. 나와서 인사해. 한별은 억지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별이 최고. 우리 학교 자랑. 한별은 작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이긴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교수가 한별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별, 내 연구실로 잠깐 올래? 네. 연구실에서 교수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별, 너한테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다음 학기에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 대학 수준의 수학을 배우는 거야. 저는 아직 중학생인데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야. 너 같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한별은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 집에 돌아와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교수님이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하셨어. 그래. 어떤 거? 한별은 설명했습니다. 좋은 기회 같은데? 하지만 더 튀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문제야? 질투하는 애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요. 엄마는 한별을 안아줬습니다. 지윤아, 내 재능을 숨기지 마. 그건 너한테도 세상한테도 손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 인생 낭비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교수에게 대답했습니다. 참가할게요. 교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했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대학 수학을 배웠어요. 참가자는 5명 뿐이었습니다. 모두 뛰어난 학생들이었죠. 하지만 한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한별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이 학생 정말 특별하네요. 구조를 보는 능력이 놀라워요. 한 교수가 한별에게 물었습니다. 한별, 너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됐니?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배웠어? 아무한테도요.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교수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천재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한별은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수학 접근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자신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였죠. 교수들이 도와줬지만 대부분은 한별 혼자 썼습니다. 3개월 후
논문이 완성됐어요.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학회에 제출해보자. 정말요? 응. 이 내용은 정말 혁신적이야. 논문이 학회에 제출됐습니다. 몇 주 후 답이 왔어요. 게재 승인. 한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4살에 학술 논문을 발표한 거였어요. 학교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별이 논문 썼대. 대학 학회에. 진짜 천재네. 하지만 한별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더글라스 교수는 한별을 불러 말했습니다. 한별, 너는 내 교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학생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 너 덕분에 나도 배웠어. 교수님도요? 그래. 너는 나한테 수학을 다시 가르쳐 줬어. 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공식만 가르쳤어. 하지만 너는 보여줬지. 진짜 수학은 이해하는 거라는 걸. 학기 말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요. 더글라스 교수의 수업에서 1년 동안 배운 걸 정리하는 거였죠. 한별은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날 강당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도 모였습니다. 한별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한별은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별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마이크 덕분에 잘 들렸어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구조적 수학 접근법입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볼 때 바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해요. 한별은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문제 하나, 그리고 그 문제의 구조 그림. 이 문제를 보면 먼저 물어봐요. 왜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일까? 왜 이런 변수들일까? 청중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면 문제의 구조가 보입니다. 한별은 그림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패턴들, 연결들, 전체적인 구조. 구조를 알면 풀이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억지로 공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조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30분 동안 한별은 자신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한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한별 학생,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당신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한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려고 보는 게 아니라 왜 이 구조가 나왔는지를 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문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형태인지, 왜 이런 변수들인지. 그 이유를 알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군요. 당신은 수학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군요. 다른 질문들도 이어졌습니다. 한별은 모든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어요. 마지막 질문은 더글라스 교수가 했습니다. 한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네, 교수님. 너는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니? 한별은 교수를 봤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 방식? 네. 수학은 공식이 아니라 이해라는 걸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요. 교수는 한참을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수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학생을 무시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요. 조용하다고 창의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교수는 한별을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은 저한테 수학을 다시 가르쳐 줬어요. 30년 동안 가르쳐 온 저한테요. 청중이 놀라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평생 공식만 봤습니다. 문제만 봤죠. 하지만 이 학생은 달랐어요. 세상을 봤습니다. 문제가 왜 존재하는지,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수는 한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별, 고맙다. 내 눈을 뜨게 해줘서. 천만에요, 교수님. 교수는 한별과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천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다시 만드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교수는 한별을 봤습니다. 이 학생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한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논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별은 하나하나 친절히 대답했어요. 저녁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교수님이 저한테 고마워하셨어. 당연하지. 내가 가르쳐 줬잖아. 제가요? 그래. 내가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거야. 한별은 미소 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폈어요. 첫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풀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보는 것. 한별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폈어요. 새로운 문제를 보기 시작했죠. 이 문제는 왜 이런 형태일까?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지만 한별의 머릿속은 활발했어요. 구조들이 보이고 패턴들이 춤추고 이해가 펼쳐졌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4살 한별. 조용하고 말수적은 소녀였습니다. 교수는 처음에 무시했죠. 조용한 학생은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편견 때문에요. 하지만 한별은 달랐습니다. 문제를 보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했죠. 교수는 충격받았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는 배웠어요. 14살 학생한테서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나는 평생 문제만 봤고 이 아이는 세상을 봤다고. 한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조용하다고 창의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천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보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남들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한 거죠. 자신의 방식을 믿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연 버스였습니다.